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예, 최근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범죄자 중국인들의 살인과 장기 매매 문제가 위험하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조회수가 120만 회에 달합니다.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상 내용이 동조하고 있는 일본인들이었는데 일본어로 된 영상인데요. 짧게 듣고 오시겠습니다. 発見されたことで37件、韓国で下半身だけ残ってる死体が37件発見されてる。안녕하세요, 대보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본에서 올라온 동영상이에요? 네, 다만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에서 발견된 것만 37건, 하반신만 남아있는 시신이 37건 발견되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왜?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네, 예,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일본에서 한국인 선생 대보짱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구독자 95만 명 한국인 유튜버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도쿄에 본사를 둔 기획사 소속 인플루언서인데요. 곧잘 이제 일본 방송에서 한국인 선생으로 소개가 되는 인물인데 이 영상에서는 이제 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이 37건 발견이 됐고 미공개 수사도 150건에 달하며 실종자 수는 8만 명에 달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낮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교사가 납치될 뻔했다는 사례를 들면서 이제 한국의 치안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영상인 거죠.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보도를 찾아보니까 사실 2013년에 부산에서 발생했던 사건이었는데요. 이 같은 교회 목사와 신도들끼리 발생한 문제로 이제 금전 문제가 좀 원인이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12년 전에 그 보도를 가져와서 최근 일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또 하반신 발견 37건, 미공개 수사 150건이라는 숫자도 사실 무근인 게 그 근거로 내세웠던 게 누군가 온라인에 현직 검사라는 이름으로 댓글을 단 걸 이제 근거로 가져와서 얘기를 한 거였고요. 실종자 수 8만 건이라고 주장을 한 것도 실종 신고 수를 착각한 걸로 보이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국내 실종자 수가 이제 7만 명이 조금 넘었는데 그 가운데 150명 가량을 남겨두고 다 실종이 풀린 걸로 또 알려졌거든요. 근데 다만 문제가 이제 이런 식의 짜집기식 가짜 뉴스가 좀 확산이 되면서 최근 온라인에서 한국 여행 시 주의사항이라는 글도 떠돌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용이 어떤데요? 이게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올린 글인데요. 이제 영상과 비슷한 근거를 대면서 주의사항을 몇 가지 올려놨습니다. 혼자 외출하지 말 것, 뭐 낮에도 사람 많은 곳 위주로 다닐 것, 인적이 드문 곳은 절대 가지 말고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이 접근하면 즉시 도망쳐라라고 납치를 대비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적어놓은 건데요. 글 작성자도 일본에서는 절대 보도가 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다만 한국인들도 상당히 조심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을 올 경우에는 스스로 몸을 지켜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해당 게시물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3,200만 회에 달했고 좋아요도 12만 회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글이 끊임없이 공유가 되면서 이제 각자의 경험담을 좀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령 한국에 와 있는 한 여행자 같은 경우는 이번 주말에 서울 여행 중이었는데 휴대폰에서 경보음이 계속 울리더라. 이게 뭐냐라고 한국인한테 물어봤더니 실종자 발생 시 발송되는 문자라고 하더라라고 하면서 이 주의사항을 미리 숙지한 상태에서 이 문자를 확인을 하니까 이제 소름이 끼쳤다라는 그런 반응을 또 보이기도 했는데요. 첨부한 사진은 정작 실종 경보 문자 메시지였던 거죠. 이거 왜곡이잖아요. 왜곡이죠. 근데 다만 이제 여러모로 이렇게 근거가 없는 가짜 뉴스를 좀 확산하고 있는 채널부터 제재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대보장을 비롯해서 일본에 거주하면서 이런 식의 혐한 뉴스를 좀 만들고 있는 한국계 유튜버들도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이제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부터 좀 가짜 뉴스를 좀 만들고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건 북한 스파이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해온다거나 뭐 그동안도 계속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집요하다라던가 윤 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구치소에 들어간 걸 이제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그런 자발적인 그런 행보였다라고 주장을 이어왔던 인물들이었거든요. 이런 걸 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재할 수 있는 게 방심위를 통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좀 그리고 또 가짜 뉴스라는 게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들여다보지 않으면 좀 무리가 있다라는 답변이었고. 자칫하면 물론 검열로 갈 수가 있죠. 네. 다만 뭐 이런 내용처럼 차별 혐오 콘텐츠라던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같은 경우는 심의를 열어서 시정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다만 최근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방심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최근 3년 반, 3년 6개월 동안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유튜브에 시정 요구를 한 건 단 5건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 실적은 사실상 없는 상태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야 심의를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 최종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횡행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네, 마무리할게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맞습니다.